자, 우리 교재는 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405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을 만나요. 5문제 나왔습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7문제 보면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공부할 내용은 이제 금융인데 자금을 융통한다 줄임말이죠. 자, 부동산 관련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것을 조달이라고 할 거고, 조달한 자금을 운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고 표현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택금융입니다. 대부분 주택 소비금융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소비금융은 대출 관련 내용들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개발금융입니다. 개발업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공부할 건데, 개발금융 공부하시면서 부동산 관련 주식, 부동산 관련 채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개념은 담보금융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담보금융, 저당금융, 용어 정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개체로 한다라고 해서 저당금융, 담보금융,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기본 용어를 보고 갑니다. 405페이지 가시면 괄호 1번 가셔야 돼요. 네모 2번에 괄호 1번. 개념은 여러분이 보셔도 될 내용인데요. 거기서 보고 갈 내용은 동그라미 1번에 파란 글씨가 있죠. 앞쪽으로 가서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에 관한 금융으로 주택금융, 두 번째 개발금융, 부동산을 수돈으로 하는 뭐가 있다? 담보금융, 세 가지를 통틀어서 금융이라고 쓰고, 2번은 두 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뭐하는,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개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406페이지 본론으로 가서 2절로 갑니다. 주택 소비금융이 보입니까? 일단 기본 틀은 주택금융은 성격은 정책적인 특수금융이다 라고 할 건데, 일반 금융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 대출할 때 상환기간을 장기로 저금리로 해줘야 이자 부담이 적죠. 매기 상환 부담이 적을 수 있다. 그럼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당연히 고정금리로. 자, 이렇게 해줘야만이 이자 부담 줄이고 원리금 상환분 줄여서 주택의 수요가 뭐 할 수 있다라면 증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래량 늘죠. 거래 늘고 가격이 상승해서 신규 공급이 촉진이 된다면 주택금융은 주택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 이 표현은 광범위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은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가세요. 주택 소비금융은 대출 조건이 고정금리 저금리고, 다음 줄에 원리금 상환 어떻게 한다? 장기 분할로 행해져. 즉 그렇게 해주게 되면 매기 금리 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정책적인 뭐다? 특수금융이다. 일반 금융과는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 내려오세요. 맨 마지막 줄.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주택금융은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기 조절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 지금 파란색 포인트들은 광범위하게 시험에 물어보기 때문에 기본기를 알고 갑니다. 자, 왼쪽에 보조단 갑시다. 보조단 가셔서 기출 체크. 맨 밑에 주택금융은 주택경기 부양을 유도하며 전반적인 경기 조절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그렇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그 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용어 정리인데요. 대출 이자율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파란 글씨만 챙기세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대출 이자율이 낮을수록 이자 상환 부담이 적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심히 물어봤던 표현이고요. 올라가겠습니다. 괄호 2번. 용어 정리해야 됩니다. 대출 기간, 동의어로 뭐라고 한다? 융자, 상환기간, 저당기간 쓰기 나름이라 했습니다. 파란 글씨로 가세요. 다른 게 일정할 때 융자 기간이 길어지면 매기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어지죠. 그렇습니까? 그럼 부동산 수요 뭐 한다?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3번, 4번은 여러분이 투자론 시간에 만난 용어예요. 대출받은 금액을 뭐라고 하고? 융자금, 저당 대부액 혹은 대출, 원금. 그렇습니까?
갚지 못하고 남은 건 뭐라고 한다? 저당 잔금이다. 그 자체는 뭐 지금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기본 용어를 알고 가는 거고요. 괄호 4번 가세요. 그럼 매기 갚아야 할 금액이 있죠. 갚을 금액이 뭐예요? 원리금, 원금이자 합계. 투자론 시간에 그걸 부채 서비스, 저당 지불액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용어들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괄호 5번 가세요. 5번은 별표가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수단을 만나는데 1번 담보 인정비율이 나왔죠. 자, 지난주에는 그것을 여러분이 대부 비율이라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쪽에 와서는 이제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씁니다. 지난주에는 그걸 대부 비율 혹은 또 뭐라고 읽었어요? 대부 비율, 융자 비율 했잖아요. 자, 그럼 지난주 공부한 표현으로 융자 비율은 총 투자액에 대한 무슨 비율? 융자금 비율. 총 투자액 동의어가 뭐였어요? 부동산 가치 가격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LTV 담보 인정. 영문으로는 이게 LTV라고 돼 있죠. 써주니까 이런 거 겁내지 말고요. 그러니까 론이고 투 밸류가 된 거니까. 그래서 다시 이게 용어를 외우려 하지 말고요. 담보 인정 비율, 대부 비율 써주고 영어를 써줘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대출을 받을 때 이게 금융당국이 50%를 정했다고 합시다. 주택가격이 4억 원이면 산수 여러분이 하세요. 4, 5, 20. 융자 금액은 2억은 초과할 수가 없다. 담보가치 한도 내로 융자 금액을 결정한다는 게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이거 내기 나름이에요. 자, 두 개를 가려놓고 이렇게 봐봅시다. 이렇게 하면 몇 프로예요? 50%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집값이 4억이에요. 50% 주고 융자 얼마까지 가능하다? 2억까지. 분모를 가리고 그럼 융자 2억 받으려면 집값은 얼마 이상? 4억에서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분수를 물어볼 때는 분자를 물을 수도 분모를 물어볼 수도 전체를 물어볼 수 있는 게 항상 좀 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이 비율을 60%로 상향 높여봅시다. 상향 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사류 융자 금액이 늘죠. 그럼 수요가 뭐 한다? 증가할 수 있다. 이면에는 융자 금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난주에 융자액이 많이 나가면 차입자가 그만큼 상환 부담이 커지죠. 대출기관이 원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무슨 위험이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빼버리고 담보 인정률이 상향 조정되면 대출 금리도 높아지게 된다. OX. 이게 상향 조정된 융자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졌으니까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면 40% 낮추면 융자 금액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수단인데 상향 조정하기도 하향 조정하기도 한다. 이게 광범위하게 우리 개론에서는 나오는 거니까 이 대부 비율과 담보 인정 비율은 정리는 잘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밑에 한번 써보고 가세요. 담보 인정 박스 안에 앞에다 써보세요. 50% 써보시고 분모 부동산 가치 4억 써보세요. 그러면 4, 5, 20 융자 금액은 2억은 넘어갈 수가 없다. 담보가치 한도 내로 융자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넘겨세요. 그래서 시험에 물어봤던 표현 기억. 다른 조건 일정할 때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융자 금액이 늘어나죠. 대출 수요 뭐하고 그럼 부동산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니은 겁니다. 그럼 담보 인정이 높으면 융자가 많이 나갔으니까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 위험도 커진 거죠. 그렇습니까? 대출이자율은 뭐한다? 높아진다. 그 지문 다시 가요. 대출기관부터 커짐으로까지를 괄호로 묶으세요. 니은 지문. 대출기관부터 커짐으로까지 괄호 닫고 괄호로 묶으신 이유는 그 지문은 시험장 안 줍니다. 괄호는. 그러니까 바로 읽으세요. 담보 인정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이자율은 뭐한다? 높아진다. 왼쪽 보조단 가보십시다. 보조단 가시면 기출책.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진다라고 물어봤죠. 높아진다. 왜? 융자액이 많이 나가서 대출기관의 채무 불이행이 커진 거니까 대출이자율은 뭐한다? 높아진다. 기본기를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혹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DTI.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을 쓰기도 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쓰기도 합니다. 얘도 뭐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시험장에 써주고 하는 거니까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최근에는 차주 상환 능력이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문으로 쓰면 DTI라고 되어 있죠. 데빗 투 인컴입니다. 써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뭘 보고 상환 능력을 보고 무엇을 보고 소득을 보고 융자 금액을 결정하겠다. 뭐뭐에 대한 이 분모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분모가 뭐예요? 차입자의 소득. 정리하면 연소득이라는 것이고요. 그럼 분자가 부채가 아닙니다. 부채는 빚이라 그랬죠. 빚에 대해서 매기 갚아야 할 원금이자 합계를 뭐라고 했어요? 원리금입니다. 소득,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DTI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 보기 앞서서요. 차입자의 소득을 보고 상환 능력을 보고 융자 금액을 결정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담보대출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완화한 것이다. 강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빙이 안 되거나 소득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융자를 제한하겠다라는 게 DTI입니다. 또 비율이라 했으니까 자 40%를 해봅시다. 여러분의 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연소득이. 그럼 5, 4, 20. 연간 빚으로 갚을 원리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하더라.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시험에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원리금을 지난주에 화폐 시간같이 공부하시면서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 있어서 매기 갚을 원리금은 어떻게 구했죠?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 대충 기억은 있죠? 네, 다시 매기 갚을 균등한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하더라? 저당 상수한다 그랬더니 응용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시험에 물을 때는 이 40% 분모값 주고 얘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원리금 어떻게 구한다? 융자금 곱하기 저당 상수한다. 저당 상수값 0.1을 드려봅시다. 자, 볼게요. 자, 5, 4가 얼마인데요? 2천이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됐어요, 이제? 융자 가는 금액은 그러면 원리금 2천만 원 나누기 0.1 융자 금액이 얼마? 2억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해가지고 두 개 적용해서 최대 한도가 아니고 적은 한도를 기준으로 융자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제도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기는 알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자 LTV로 구했더니 2억 DTI 구했더니 2억 4천이면 이 4천이래요. 얼마까지만? 2억까지만 적은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해서 적은 한도로 융자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은 기본을 꼭 아셔야 돼. DTI는 연소득에 대한 뭐다? 원리금인데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 한다? 저당. 그래서 시험에 주는 것은 이 융자 가는 금액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교재 확인 좀 해서요. 차입자의 연소득에 비해서 매기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서 다음 줄에 대출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제 수단이다. 차주 상환 능력이라고 합니다. 박스 안에 DTI 1, 2가 나와 있지요. 그럼 금융감독원 규정이니까 그것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그 아래 신DTI가 있습니까? 근데 신DTI가 뭐 들어오나 마나 똑같아요. 우리 시험 이미 다 그걸 다 반영해 시험을 냈으니까 여러분은 그건 무시하더라도 밑에 두 번째 공식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박스의 총부채 상환 비율은 연소득에 대한 무슨 비율? 원리금인데 그 분자 원리금은 융자금 곱하기 뭐에서 구한다? 저당 상수에서 구하더라. 수식을 아셔야 이제 기본 산수 문제를 풀 겁니다. 자, 해볼 것도 할 거고요. 내려와서 그러니까 기억은 보고 갑시다. 총부채 상환 비율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래에 대출 얼마나 뭐 할 수 있는지 상환할 수 있는지 뭘로 따져서 소득으로 판단하는 그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즉 소득 증명이 안 되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대출을 뭐 하겠다? 규제하겠다라는 게 DTI 됩니다. 보조당 가셔가지고요. 기출 체크.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예, 기본기를 물었던 겁니다. 맨 끝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